민준아. 회장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품에 안긴 준호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까만 눈망울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 왜 그래요? 괜찮아, 준호야. 엄마가 있잖아. 15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이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이곳은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응원입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새벽 5시, 좁은 월세방에서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갔어요.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작은 이불 속에서 새우처럼 웅크린 채로요. 5살, 제 아들 준호. 쌀을 씻으며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준호가 어제부터 열이 있어서요. 오늘은 좀 쉬게 하시는 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열이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 이마를 만져봤어요. 뜨거웠어요. 어떡하죠? 오늘은 절대 출근을 빼먹으면 안 되는 날인데. 15년. 제가 강씨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한 시간이에요. 하루도 빠진 적 없었어요. 아프든 힘들든 늘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어요.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여사님,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만 제 아이를 저택에. 안 돼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순자 씨, 전에도 말했잖아요. 아이는 절대 이 집에 데려오지 말라고. 하지만 아이가 아파서 혼자 둘 수가 없어요. 제발 오늘 하루만.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좋아요. 하지만 아이가 돌아다니지 않게 하세요. 회장님이나 다른 가족들 눈에 띄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를 깨웠어요. 아이는 열 때문에 축 늘어져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 일하는 곳에 가야 해. 거기서 조용히 자고 있을 수 있지? 네, 엄마.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강씨 저택에 도착했어요. 뒷문으로 들어가 2층 복도 끝 빈 객실에 준호를 눕혔어요. 준호야, 여기서 조용히 자고 있어야 해.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네, 엄마. 아이는 열 때문에 기운이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머리맡에 두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하루만 지나면 돼요. 1층으로 내려가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를 들고 대리석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익숙해진 동작이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회장님과 여사님의 젊은 시절 사진, 2 아들의 성장 과정, 손자들의 100일 잔치, 그리고 맨 아래 구석에 흑백 사진 1장. 강민준 도련님. 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회장님의 막내 아들. 사진 속 그분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제가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걸레를 멈추고 사진을 바라봤어요. 도련님, 준호가 정말 많이 컸어요. 이제 5살이에요. 매일 아침 이 사진 앞에서 속으로 말을 건넸어요. 7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8년 전 27살에 이 저택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가 기억나요. 시골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아가씨였던 저는 이 화려한 저택에 압도당했어요. 반짝이는 샹들리에 끝없이 펼쳐진 정원, 고급스러운 가구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막내 도련님은 달랐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여기 사람들 좀 까다로워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첫날 그렇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마음속에 그분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건요. 순자 씨, 2층 서재 청소 좀 부탁해요. 여사님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네, 여사님.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15년간 익숙해진 자세였어요. 2층 서재로 올라갔어요. 도련님의 방이었던 곳이에요. 7년이 지났지만 이 방은 그대로였어요. 책상, 책들, 액자들. 모든 것이 도련님이 살아계실 때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는 도련님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모습,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사진을 바라보며 8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고 가족들은 모두 잠든 줄 알았어요. 아직도 일하세요? 도련님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도련님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도련님이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순자 씨도 별 보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기, 저 별 보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별을 보면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에요. 이 집에 갇혀 사는 것 같거든요. 가문의 이름, 기대, 책임. 모든 게 무거워요. 그날 도련님은 처음으로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2층 복도로 올라가 준호가 있는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준호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 안을 둘러봤지만 아이는 없었어요. 복도로 나와 찾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다른 빈 방들. 그때 계단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준호였어요. 아이는 2층 계단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황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1층 거실에서 회장님이 나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 저녁 메뉴가. 회장님의 말이 뚝 끊겼어요. 회장님의 시선이 계단 위에 준호에게 고정됐어요. 엄마. 준호가 저를 발견하고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얼어붙으셨어요. 준호가 1층까지 내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목말라요. 준호야, 괜찮아. 회장님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회장님의 손이 떨리며 준호를 가리키셨어요. 민준이 어렸을 때랑 똑같아. 그 순간 2층에서 여사님이 내려오셨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순자 씨? 여사님의 시선이 제 품에 안긴 준호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여사님의 얼굴도 창백하게 변했어요. 저 아이는. 회장님이 준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얘야. 이름이 뭐니? 준호요. 준호. 몇 살이니? 5살이요. 회장님의 온몸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5살. 그럼 7년 전. 회장님이 저를 돌아보셨어요. 순자 씨, 이 아이가. 설마.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회장님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민준이의 아들. 쿵. 회장님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여보. 여사님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저택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회장님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119 불러요. 빨리. 집사 김 선생이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준호를 꽉 안고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왜 그래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5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야, 준호야. 순자 씨. 여사님이 회장님을 부축하며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여사님, 저 아이가 민준이를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요.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말해봐요. 저 아이가 누구죠? 왜 우리 민준이를 그렇게 닮은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가 제 목을 더 세게 껴안았어요. 그때 회장님이 신음소리를 내셨어요. 눈을 뜨시더니 멍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셨어요. 여보, 정신 차렸어요? 내가 뭘 본 거지? 회장님의 시선이 다시 준호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온몸이 경직됐어요. 꿈이 아니었어. 정말 민준이가. 여보, 진정하세요. 지금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여사님의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몸을 일으키시더니 준호를 향해 손을 뻗으셨어요. 얘야, 이리 와봐. 안 돼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준호를 더 꽉 안았어요. 준호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순자 씨.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 아이가 민준이의 아들인가요?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네. 제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준호는 민준 도련님의 아들이에요. 여사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7년 전 도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여사님이 소리치셨어요. 민준이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일주일 후면 약혼 발표였다고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당신이 유혹한 거죠? 가정부 주제의 도련님을. 아니에요. 제 목소리도 커졌어요. 준호가 놀라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도련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약혼은 가문의 결정이고 자신의 진심은 따로 있다고. 거짓말. 여사님이 다가와 제 뺨을 때리셨어요. 딱 뺨에 불이 났어요.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혜원 씨. 회장님이 제지하셨지만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15년 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성실하고 묵묵한 가정부라고 믿었어요. 근데 당신이 내 막내 아들을. 여사님, 저도 원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랑? 여사님이 비웃으셨어요. 신분이 다른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회장님의 장남 강준석 씨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구급차가 왜? 준석 씨의 시선이 저와 준호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굳어졌어요. 저 아이는 준석아.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가 내 동생 민준이의 아들이다. 네. 준석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삼촌은 7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환자분이 어디 계신가요? 여기요. 혼란이 시작됐어요. 구급대원들이 회장님을 들것에 옮기고 여사님과 준석 씨가 따라 나갔어요. 순자 씨, 여사님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병원에 와요. 우리 이야기 계속해야 하니까. 그것은 명령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병원 응급실 복도예요. 준호는 제 무릎에 앉아 조용히 있었어요. 열은 거의 내렸지만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조금만 기다려, 준호야. 조금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저희입니다. 준석 씨가 다가갔어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큰 충격을 받으셨나 봅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준석 씨가 저를 노려봤어요. 아버지가 저 상태가 된 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준석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15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삼촌의 아이를 숨기고 있었다고요? 저는 가족들께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피해를 안 드리고 싶었다고요? 여사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럼 왜 그 아이를 낳은 거예요? 지울 수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련님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그만해요. 여사님이 소리치셨어요. 내 아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혜원 씨,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급실에서 나오신 회장님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여보, 아직 움직이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순자 씨, 그 아이. 준호를 이리 데려와 봐요. 여보, 여사님이 제지하셨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천천히 준호를 안고 회장님께 다가갔어요. 회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어루만지셨어요. 정말 민준이 어렸을 때랑 똑같아.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아, 내 아들. 내가 이런 선물을 남기고 갔구나. 여보, 정신 차려요. 여사님이 회장님의 손을 잡아챘어요. 저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 손자예요. 회장님이 처음으로 큰 목소리를 내셨어요. 민준이의 피가 흐르는 내 손자라고요.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이 준호를 꼭 안으셨어요.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얘야, 할아버지가 늦게 만났구나. 미안하다. 할아버지. 뭐? 준호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있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순자 씨,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왜 7년 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신분이 달랐고, 저는 그냥 가정부였고, 준호가 거부당할까봐. 바보 같은.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7년이나 혼자 키우다니. 여보, 정말 그 아이를 인정하실 거예요? 여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가문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회장님이 소리치셨어요. 내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인데. 여사님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복도 끝으로 사라지셨어요. 준석 씨가 저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순자 씨, 아버지는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복도에는 저와 회장님, 그리고 준호만 남았어요. 순자 씨,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해요. 민준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회장님. 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도련님은 제게 소중한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회장님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출근하지 못했어요. 여사님께서 전화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당분간 나오지 마세요. 가족회의가 있을 겁니다. 연락드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말은 곧 해고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작은 월세방에서 저는 준호와 단둘이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 다시 그 큰 집 가요? 준호가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물었어요. 모르겠어, 준호야. 저 할아버지 또 만날 수 있어요? 병원에서 회장님이 준호를 안아주셨던 기억이 아이에게는 좋았나 봐요. 그건 잘 모르겠어.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서랍을 열어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어요. 안에는 낡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7년 된 반지. 도련님이 마지막으로 제 손에 쥐어주셨던 반지예요. 순자 씨, 이거 받아요. 도련님, 이럴 수 없어요.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8년 전 도련님과 처음 마음을 나눴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2층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고 가족들은 모두 잠든 줄 알았어요. 아직도 일하세요? 도련님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도련님 죄송해요. 금방 끝낼게요.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도련님이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순자 씨도 별 보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기, 저 별 보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별을 보면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에요. 이 집에 갇혀 사는 것 같거든요. 가문의 이름, 기대, 책임. 모든 게 무거워요. 그날 도련님은 처음으로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1년 후, 순자 씨, 나 당신을 사랑해요. 도련님의 고백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어요. 안 돼요, 도련님. 저희는 신분이 너무 달라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하죠. 하지만 시간은 없었어요. 회장님과 여사님은 도련님의 약혼을 발표하셨어요. 재벌가 딸과의 정략 결혼이었어요. 순자 씨,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도련님은 약혼을 거부하려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약혼 발표 일주일 전, 도련님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톡톡.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순자 씨, 저 준석입니다. 장남 준석 씨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준석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준석 씨가 좁은 월세방을 둘러보셨어요. 여기서 사셨군요. 네.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준석 씨가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게 뭔가요? 위로금입니다. 5천만 원 들어있어요. 위로금. 이요? 네. 그리고 준석 씨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내셨어요. 이건 합의서입니다. 이 돈을 받는 대신 준호를 우리 가문과 연관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서죠. 제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씨도 아시잖아요. 저 아이를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신 거예요. 준석 씨가 차갑게 웃었어요. 순자 씨, 준석 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에요. 이 돈으로 새 출발하세요.
안 돼요. 어머니께서도 원하시는 일이에요. 준석 씨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셨어요.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준석 씨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왜 그래요? 준호가 다가와 제 뺨을 만졌어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합의서, 신분의 벽. 8년 전에도 지금도 그 벽은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찢었어요. 비리리릭. 도련님, 저 싸울게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순자 씨인가요? 저는 강민준의 대학 친구 이동혁입니다. 네. 민준이가 7년 전에 저한테 편지 한 통을 맡겼어요. 내가 죽으면 순자 씨에게 전해달라고요. 제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편지. 뭐? 네. 만나서 드릴게요. 카페 안쪽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신사였어요. 순자 씨, 맞으시죠? 네. 이동혁 씨신가요? 네,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이동혁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이가 정말 당신을 많이 사랑했어요. 대학 때부터 친구였는데 민준이가 당신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동혁 씨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7년 전 민준이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제게 맡겼어요.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순자 씨에게. 도련님의 필체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순자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순자 씨,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신분이 달라서 우리의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 아기가 뱃속에 있죠? 순자 씨, 나는 그 아이를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내가 이 아이를 만나지 못한다면 순자 씨, 부탁이에요. 우리 아이를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편지와 함께 유언장을 남겨요. 법률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어요. 나의 개인 재산 전부를 당신과 우리 아이에게 남깁니다. 약 20억 정도 될 거예요. 네. 제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순자 씨, 이 돈으로 당신과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평생 당신만을 사랑했어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민준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도련님, 순자 씨, 이동혁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유언장 사본이에요. 원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로 적혀 있었어요. 유언자 강민주는 본인의 개인 재산 일체를 이순자와 그녀의 자녀에게 상속한다. 이건 법적으로 유효해요. 민준이가 변호사랑 공증까지 다 받아놨거든요. 이동혁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순자 씨, 민준이는 당신을 지키려고 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민준이의 마지막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동혁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있으면 강 씨 가문도 함부로 못해요. 민준이가 법적으로 당신을 인정했다는 증거니까요. 희망이 보였어요. 이동혁 씨,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민준이가 제 친구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동혁 씨가 명함을 꺼냈어요. 저 변호사예요.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 무료로요. 정말요? 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당신과 준호를 지켜야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도련님의 글씨, 도련님의 마음, 도련님의 사랑. 모든 게 생생했어요. 도련님, 고마워요. 저희를 잊지 않아 주셔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장님이었어요. 순자 씨인가? 회장님? 내일 아침 저택으로 와요. 혼자서요. 네. 준호는 데려오지 마세요. 당신만 오세요. 무슨 일로? 이야기할 게 있어요. 꼭 와야 해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강씨 저택 2층 서재예요. 회장님이 창가에 서 계셨어요. 왔군요, 순자 씨. 네, 회장님. 회장님이 천천히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님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이거 아시죠? 사진을 보자 제 눈이 커졌어요. 그건 8년 전 사진이었어요. 도련님과 제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민준이 방에서 찾았어요. 책상 서랍 비밀칸에 숨겨져 있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순자 씨. 민준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네. 민준이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집에 있을 때 행복해 보였어요. 회장님이 사진을 쓰다듬으셨어요. 하지만 나는 막았어요. 신분이 다르다고, 가문의 체면이 있다고. 회장님, 그리고 민준이는 죽었어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거예요. 아니에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민준이 행복을 빼앗았어요.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순자 씨, 나 늙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민준이에게 용서받고 싶어요. 준호를 보면 민준이가 보여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부탁이에요. 준호를 내 곁에 두게 해주세요. 손자로 인정하게 해주세요. 회장님, 당신과 준호에게 떳떳한 신분을 줄게요. 준호를 강씨 가문의 정식 일원으로 만들겠어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회장님, 그러면 가족들이 내가 설득할게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렸어요. 여사님이 서 계셨어요. 여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사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혜원 씨, 다 들었어요. 저 여자와 그 아이를 가문에 드린다고요? 혜원 씨, 준호는 민준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여사님이 소리치셨어요. 당신까지 속으면 안 돼요. 여사님이 서재를 나가며 문을 쾅 닫으셨어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순자 씨, 미안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꼭 준호를 지킬게요. 회장님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처음으로 저에게 편이 생긴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저택 1층 응접실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회장님, 여사님,
장남 준석 씨와 그의 부인, 그리고 순자 씨 여기 앉으세요. 회장님이 제게 자리를 권하셨어요. 가족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것.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여사님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혜원 씨, 순자 씨는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요? 준석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민준이를 사랑했고 민준이 아들을 낳았어요. 회장님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이게 뭔데요? 민준이가 7년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에요. 여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언장? 이요? 민준이는 자신의 개인 재산 전부를 순자 씨와 그녀의 아이에게 상속한다고 적어놨어요. 말도 안 돼. 여사님이 소리치셨어요. 준석 씨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짜네요. 민준 삼촌 서명이 맞아요. 안 돼. 안 돼. 여사님이 비틀거리셨어요. 혜원 씨 앉으세요. 회장님이 여사님을 부축하셨어요. 이제 인정해야 해요. 민준이는 순자 씨를 사랑했어요. 절대 인정 못해요. 여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무슨 말이에요? 민준이가 왜 죽었는지. 진짜 이유를요.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혜원 씨, 무슨 소리를. 당신은 교통사고라고 알고 있죠? 단순한 사고라고. 여사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민준이는 자살했어요. 뭐라고요?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여사님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게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예요. 여사님이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순자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가문을 떠나라고. 나는 순자 씨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아기도 있다고. 그러자 어머니는 순자 씨를 없애버리겠다고 하셨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여자가 사라지면 넌 정신 차릴 거야 라고 하셨다. 나는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순자 씨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어머니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나는 결정했다. 내가 사라지면 어머니도 순자 씨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미안해요, 순자 씨. 내가 당신을 지키는 방법은 이것뿐인 것 같아요. 여사님이 수첩을 덮었어요. 다음 날, 민준이는 차를 몰고 나가서 그대로. 회장님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안 돼. 안 돼. 그럴 리 없어. 사실이에요. 여사님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도련님이 자살을? 저를 지키기 위해? 안 돼. 안 돼요.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래요. 여사님이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민준이를 유혹하지 않았다면. 어머니. 준석 씨가 제지했지만 여사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나는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요? 회장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요? 당신이 알면 충격받을까봐. 충격? 회장님이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어요.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7년을 살았어요. 여보. 그리고 당신이 원인을 제공한 거잖아요. 회장님이 소리치셨어요. 당신이 민준이를 몰아붙인 거잖아요. 나는 가문을 지키려고. 가문.
회장님이 테이블을 내리치셨어요. 그 가문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요. 여사님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냥 겁만 주려고. 정말 순자 씨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믿었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도련님, 그래서 그날 그렇게 마지막 순간 병원에서 도련님이 하신 말이 떠올랐어요. 순자 씨,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도련님, 왜 그렇게까지? 순자 씨, 준석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복잡한지. 준석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는 7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여사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어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순자 씨. 네, 회장님. 이제 아시겠어요? 왜 내가 준호를 꼭 지키고 싶은지. 민준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당신과 아이니까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7년 전의 진실. 민준 도련님이 왜 떠나셨는지. 혜원 씨. 회장님이 여사님을 보셨어요. 당신이 속죄하고 싶다면 준호를 받아들이세요. 하지만도 그것도 없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여사님이 천천히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회도 있었어요. 순자 씨, 여사님의 떨리는 목소리. 미안해요. 내가 민준이를. 여사님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아직은. 여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 아이는 내 손자예요. 여사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시간을. 그렇게 말하고 여사님은 방을 나가셨어요.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준호를 강씨 가문의 정식 일원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셨어요. 순자 씨, 이건 DNA 검사 결과예요. 회장님이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99.9% 일치. 준호가 민준이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감사해요, 회장님. 그리고 토요일에 가족 모임이 있어요. 친척들에게 준호를 소개하려고 해요. 친척들요? 제 가슴이 불안하게 요동쳤어요. 강씨 저택에 친척들이 모였어요. 회장님의 형제들, 조카들, 그리고 여사님의 친정 가족들까지.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응접실 한쪽에 서 있었어요. 저게 누구야? 가정부 아니야? 옆에 아이는 누구지?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 아이는 강준호입니다. 회장님이 준호를 가리키셨어요. 7년 전 세상을 떠난 제 막내 아들, 민준의 아들입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의 큰형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로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사실입니다, 형님. DNA 검사도 했고 민준이가 남긴 유언장도 있어요. 민준이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그럼 어머니는 누군데? 형님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저기 서 있는 가정부? 네. 이순자 씨입니다. 순간 방 안이 술렁였어요. 가정부랑, 재벌가 도련님이 가정부랑, 여사님의 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혜원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언니, 여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말도 안 돼.
언니분이 소리쳤어요. 강씨 가문에 가정부 자식을 들인다고? 이모님, 준석 씨가 나섰어요. DNA 검사 결과가 확실합니다. 닥쳐. 이모님이 준석 씨를 제지했어요. 혜원아. 이모님이 여사님을 쳐다보셨어요. 내가 말해. 민준이가 왜 죽었는지. 여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는 순자 씨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저를 가리켰어요. 저 여자가 민준이를 유혹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잖아.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도련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유혹 안 했다고? 이모님이 비웃었어요. 이모님이 준호를 쳐다보셨어요. 하지만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준호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어머, 준호야. 참 예쁘게 생겼네. 할머니가 옷 좀 사줘야겠다. 응? 준호가 순수하게 웃었어요. 감사해요. 이모님이 일어나더니 여사님께 다가갔어요. 제 뒤에 서서 아이가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혜원아, 저 옷 좀 봐. 시장 싸구려 옷이잖아. 우리 가문 아이가 저렇게 입고 다니면. 그 말이 제 귀에 다 들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옷을 사준다며 좋아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친척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이건 안 돼.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가문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져.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어요. 준호가 제 치마를 꼭 잡았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 씨,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이모님 나가주세요. 당장? 이로야 정신 차려. 형님이 나섰어요. 이 아이를 가문에 들이면 우리 강씨 가문 망신이야. 상관없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아들이에요. 내 손자라고요. 형님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그때였어요. 쿵. 회장님이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어요. 여보. 여사님이 달려갔어요. 119. 빨리. 회장님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할아버지.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혼란이 시작됐어요. 구급차가 왔고 회장님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병원 복도예요. 의사가 나왔어요. 심근경색입니다.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봅니다. 선생님, 회장님은 지금은 안정됐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충격적인 일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사님이 주저앉으셨어요. 여보, 여보. 이모님이 저를 노려보셨어요. 맞죠? 당신 때문에 회장님이 쓰러진 거예요. 준석 씨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순자 씨, 죄송하지만. 알겠어요. 저는 준호를 안아들었어요. 준호야, 우리 가자. 엄마.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쉬셔야 해.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 돌아보니 여사님이 서 계셨어요. 당분간 나타나지 마세요. 여사님, 회장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당신이 나타나면 회장님이 또 흥분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발. 여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만큼은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준호가 제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준호야. 그럼 왜 다들 우리 싫어해요? 할아버지도 우리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준호 좋아하셔.
그럼 왜 쓰러진 거예요? 아이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어쩌면 물러서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준호를 재운 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석 씨였어요. 순자 씨,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하지만 상태가 안 좋아요. 의사가 말하길 앞으로 몇 달, 길어야 1년이래요. 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대요. 준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련님, 이게 맞는 걸까요? 준호에게 이런 고통을 주면서까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핸드폰 너머로 회장님의 약해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 나예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순자 씨,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길어야 1년이라고. 안 돼요, 회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순자 씨 새벽에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요? 가족들 모르게요. 준호도 데려오고. 하지만 여사님께서 제발 마지막으로 손자 얼굴 보고 싶어요. 회장님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새벽 4시 병원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제 품에 안겨 반쯤 자고 있었어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회장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훨씬 더 수척해지셨어요. 회장님이 마스크를 내리시고 미소 지으셨어요. 왔구나. 준호도 데려왔고. 엄마, 여기 어디예요? 준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계신 곳이야. 할아버지. 준호가 침대로 달려갔어요. 회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준호야,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네. 할아버지 아파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그래. 할아버지 빨리 나을게.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자 씨 앉으세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순자 씨, 내가 너무 무능했어요. 약속했잖아요. 준호를 지키겠다고.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순자 씨, 솔직히 말해요. 이제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포기라니요? 준호를 강씨 가문에 들이는 것 말이에요. 나 죽고 나면 아무도 준호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준호만 평생 사생아라는 낙인을 안고 살게 될 거예요. 안 돼요. 제 입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회장님이 놀라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순자 씨? 회장님, 저는 7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준호를 숨기고 제 자신도 숨기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도련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도련님은 저와 준호가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서랍에서 낡은 금반지를 꺼냈어요. 이게 도련님이 제게 주신 반지예요. 우리의 사랑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라고 편지에 쓰셨어요. 회장님이 반지를 보셨어요. 이게 민준이가. 네. 도련님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신분이 달라도 세상이 뭐라 해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도련님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한 게 무슨 의미예요? 순자 씨, 저는 싸울 거예요.
준호를 위해서, 도련님을 위해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여사님이 서 계셨어요. 순자 씨? 여사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 어떻게 여기? 혜원 씨, 내가 불렀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손자 얼굴 보고 싶어서. 마지막이라니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사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준호를 보셨어요. 할머니. 준호가 작게 불렀어요. 여사님의 몸이 굳었어요. 그 눈빛은 복잡했어요. 민준이를 닮았어요. 정말. 여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만지셨어요. 눈매도 입매도 꼭 민준이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아프신 거 낫게 할 수 있어요?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여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착하게 있으면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할아버지 나으실까요? 여사님이 주저앉았어요. 준호야, 저 때문에 할아버지 아프신 거죠?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여사님이 준호를 안았어요.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럼 왜 다들 우리 싫어해요? 그건. 여사님이 저를 올려다 보셨어요. 순자 씨, 미안해요. 네, 내가 너무 잔인했어요. 아이한테까지. 여사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죄가 없는데, 민준이 아들인데, 내 손자인데. 여사님, 나도 알아요. 이 아이를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거. 내가 민준이를 죽였는데. 여사님이 준호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그때 회장님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회장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가슴이. 의사 선생님. 여사님이 비상벨을 눌렀어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환자 심장 박동 불규칙. 제세동기 준비. 저는 준호를 안고 복도로 나왔어요. 여사님도 따라 나오셨어요. 병실 안에서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제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죽는 거예요? 아니야, 준호야.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야. 한참 후 의사가 나왔어요.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큰 충격은 안 됩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준석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순자 씨, 죄송하지만 이제 정말. 준석아. 여사님이 아들을 막았어요. 엄마, 그만해. 더 이상은. 여사님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순자 씨. 네, 여사님. 당신 말이 맞아요. 도망치면 안 되는 거. 여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민준이가 원했던 거. 준호가 당당하게 사는 거. 여사님, 나 도와줄게요. 네. 준호를 강씨 가문에 드리는 거. 내가 도와줄게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준석 씨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나도 민준이 엄마예요. 여사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내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한 아이를 이제는 내가 지켜야죠. 여사님이 준호를 쳐다보셨어요. 준호야. 네. 할머니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준호가 여사님을 올려다봤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저 지켜줄 거예요? 그럼 넌 할머니 손자니까. 여사님이 준호를 안았어요.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드디어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병실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 때 회장님은 깨어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다들 있구나. 여사님이 회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말씀 마세요. 체력 아껴야 해요. 괜찮아. 회장님이 저와 준호를 보셨어요. 순자 씨, 혜원이가 마음을 열었어요? 네, 회장님. 다행이다. 정말.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아, 이제 아빠가 약속 지켰어. 내가 사랑한 사람들 지켜줄게. 여보, 여사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당신 혼자 짊어지게 해서. 회장님이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야, 이리 와봐.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아파요? 아니야. 할아버지, 이제 안 아파. 회장님이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거 할아버지가 준호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상자를 열자 작은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강준호 도장이야. 내 이름이 새겨진.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호적에 올려줬어. 이제 넌 정식으로 강씨 가문의 아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 언제? 며칠 전에 다 처리했어요. 준석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호적 등본이에요. 준석 씨가 서류를 건넸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강준호 부 강민준, 모 이순자. 제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눈물로 흐려졌어요. 회장님, 감사해요. 정말, 아니에요. 늦어서, 미안해요. 회장님이 힘겹게 숨을 쉬셨어요. 준호야,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 네, 할아버지. 착하게, 크거라. 내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렴. 네. 준호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순자 씨, 민준이는 행복했을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회장님, 고마워요. 내 아들을 사랑해줘서. 회장님의 손에서 힘이 빠져갔어요. 여보, 여사님이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회장님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함께 영정 앞에 섰어요. 회장님, 편히 쉬세요. 이제 민준이와 함께. 준호가 국화꽃을 올렸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여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강민준의 아들 강준호입니다. 우리 손자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순자 씨, 여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제 여기서 같이 살아요. 당신과 준호. 여사님? 이 집이 원래 당신 집이기도 했잖아요. 15년 동안 일했으니까. 여사님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준호 방을 만들어줘야죠. 민준이 방 옆에. 민준 도련님의 방. 준호가 아빠 물건들을 볼 수 있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사님, 감사해요. 하지만요? 저는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여사님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어요. 왜요? 이제 가족인데.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15년 동안 이 집에서 가정부로 살았어요. 고개 숙이고 눈치 보고 숨어서. 이제는 다를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준호와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가정부였던 집이 아니라 우리만의 공간에서. 여사님이 저를 오래 바라보셨어요. 그렇군요. 죄송해요.
여사님 마음을. 아니에요. 여사님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당하게. 그게 민준이가 원했던 거. 여사님이 서재로 가셨다가 통장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이건 민준이 재산이에요. 유언장대로. 당신과 준호 몫이에요. 저는 돈이. 받으세요. 여사님이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어요. 이걸로 준호 잘 키워요.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 받으며. 감사해요, 여사님. 그리고 여사님이 금반지를 쳐다보셨어요. 제가 목에 걸고 있던 반지. 그거 계속 간직하세요. 민준이 마음이니까. 네. 여사님이 준호를 안았어요. 준호야, 할머니 집은 언제든지 와. 알았지? 네, 할머니. 주말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내 아빠가 좋아했던 음식들로. 아빠가 뭘 좋아했어요? 잡채랑 갈비찜. 할머니가 만든 거 제일 좋아했어.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먹고 싶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올래? 네. 여사님이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순자 씨. 여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늦었지만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요. 민준이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준호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여사님, 내가 진작 마음을 열었어야 했는데 7년을 낭비했네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니에요.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도련님을 사랑한 두 여자. 한 명은 어머니로서, 한 명은 연인으로서. 이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택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2층을 올려다봤어요. 민준 도련님의 방 창문. 그곳에서 8년 전 도련님이 별을 보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어요. 순자 씨, 저 별 보이죠?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자유롭게.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도련님. 너무 늦었지만, 당신이 없지만.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우리 집 찾으러 가자. 새로 살 집. 우리 집이요? 진짜 우리 집? 응. 준호 방도 있고, 엄마 방도 있고, 아빠 방도 있어요?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서. 그래도 아빠 사진은 걸 수 있잖아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아빠 사진 주신대요. 거실에 크게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손을 잡고 걸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도련님, 보고 계세요? 우리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당신이 원하셨던 대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도련님도 7년의 시간도, 회장님도.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준호의 정체성, 여사님의 용서, 그리고 제 자신의 당당함. 엄마, 저 이제 할아버지 성 가진 거죠? 응. 넌 이제 강준호야. 강준호. 좋다. 준호가 껑충껑충 뛰었어요. 엄마도 강씨 될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이순자야. 왜요? 엄마는 이순자로 살아온 게 자랑스러워. 가정부로 시작했지만 도련님을 사랑했고 준호를 낳았고 7년을 버텼던 이순자. 그 이름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응, 이미 행복해. 왜요? 우리 함께니까. 버스가 왔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 너무 늦게 찾아온 자유를 향해. 버스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강씨 저택이 멀어져 갔어요. 15년의 기억이 담긴 곳. 도련님을 만난 곳. 안녕히.
그리고 감사했어요. 창밖 풍경이 바뀌어 갔어요. 준호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준호야. 목에 걸린 금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도련님, 우리 잘 살게요. 당신 목까지.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늦었지만 이제야 찾은 평온을 안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함께 해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